안녕하세요. 그림책 강의 이지혜입니다. 네, 오늘은 145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타냐와 마법의 옷장입니다. 타냐와 마법의 옷장, 글작가는 패트리샤 리 고흐고요. 그림 작가는 이치카와 사토미입니다. 작품의 특징, 이 그림책은 환상 그림책입니다. 네, 주인공 타냐가 마법의 옷장을 가지고 있는 할머니 발레리나를 만나서 환상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제는 발레입니다. 내용은요, 주인공 타냐가 엄마와 앨리스 언니와 함께 발레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형 코펠리아의 발레 공연이었는데요. 타냐와 엄마, 언니에는 공연 시작보다 1시간이나 일찍 극장에 도착하였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너무 춥고 눈이 오는 날씨라 너무 추워서 관리인 아저씨가 공연 전까지 건물 안쪽에 들어와 있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 안에서 기다리다가 보니까 복도에 TT를 들고 가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그 할머니를 만나서 타냐가 환상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 그림책에 보면은 발레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TT는 하얀 천에 주름을 많이 넣어서 펄렁펄렁 나부끼게 만든 발레용 스커트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발로테라는 말은 두 다리로 뛰어 올랐다가 한 다리로 내려서는 동작이고요. 주테 하는 건 던지다는 뜻으로 한쪽 다리를 던지듯이 공중에 날리면서 다른 다리로 동작을 이어가는데요. 다리를 넓게 벌릴 수도 있고 좁게 벌릴 수도 있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 파드브레 하는 게 있는데 종종걸음으로 세 발짝 움직이는 스텝. 그다음 파드샤 하는 건 고양이라는 뜻이고요. 고양이 스텝이라고도 부른대요. 그다음에 피루에트 하는 건 한 다리로 서서 선자리에서 몸을 팽이처럼 빙그르르 도는 동작입니다. 그 다음 플리에는 무릎을 굽히는 동작으로 양 무릎은 바깥으로 뒤꿈치는 안으로 향하게 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발레에 대한 용어 설명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고 E.T.A. 호프만의 발레 코펠리아의 내용을 다시 꾸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혹시 친구들은 발레 공연을 본 적 있나요?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도 발레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친구들은 발레를 해본 적 있나요? 본격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하는 것 아니라도 왜 집에서 TV나 이런 데서 발레가 나오는 걸 보고 친구들도 그것을 따라 해본 적이 있나요? 하는 말 되겠습니다. 다음 앞표지와 뒷표지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할머니와 뒤에 있는 이 옷장에 있죠. 그리고 앞에는 타냐, 주인공 타냐예요. 주인공 타냐는 뒤에 있는 이 할머니를 만나서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옷들을 할머니가 이 옷은 어느 공연 때 입던 옷이야 하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같이 발레 동작을 해보고요. 그리고 할머니와 함께 환상의 발레 나라에 갔다 온 거죠. 여기 지금 할머니와 타냐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 용어 설명이 있고요. 이건 판권입니다. 그 다음에 속표지. 타냐와 마법의 옷장. 타냐의 복장인데요. 겨울이라서 타냐가 지금 외투를 입고 있죠. 부츠도 신고 있고요. 자, 타냐는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 엄마랑 앨리스 언니랑 시내에 나가 발레 공연을 보기로 했거든요. 극장에 가서 발레 공연을 보는 건 처음이라 가슴이 뜁니다. 내일이면 코펠리아가 되어 춤을 추는 발레리나를 보게 될 테니까요.
코펠리아는 살아 움직이는 인형의 이야기래요. 다음날 오후 타냐는 엄마, 언니와 함께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3블럭이나 걸어갔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가는 길이 더 멀게 느껴졌어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극장 문이 닫혀 있었어요. 공연 시간을 잘못 알고 1시간이나 일찍 왔던 거예요. 엄마가 말했어요. 어떻게 하지? 타냐는 추운 몸을 녹이려고 포스터에 코펠리아를 흉내내 춤을 추었어요. 그때 극장 안내원이 철문 밖을 내다보았어요. 바람이 찬데 안으로 들어와 기다리세요. 타냐네는 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2페이지입니다. 엄마와 언니는 안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극장은 어둡고 조용했지요. 타냐는 푹신푹신한 카펫 위에서 다시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 깃털 같은 튀티를 들고 복도를 지나갔지요. 타냐는 파드샤를 추며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자, 지금 저기 보이죠? 이분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더니 타냐에게 물었어요. 넌 누구니? 타냐가 수줍게 말했죠. 발레리나예요. 전 티티가 참 좋아요. 그래? 둘은 빙그레 웃었어요. 나도 발레리나야. 나도 티티를 좋아해. 정말요? 타냐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몹시 나이가 많은 할머니였거든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정말이란다. 할머니는 목걸이 시계를 힐끗 보고 티티를 목걸이에 걸었어요. 그 다음 방 한쪽에 있는 낡은 녹색 옷장 앞으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열쇠로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옷장에서 색이 바랜 분홍색 티티를 꺼냈지요. 그 티티에는 리본이 아주 많이 달려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이건 잠자는 숲속의 공주 옷이지. 100년 동안 잠을 잔 공주가 눈을 떴을 때 입고 있던 바로 그 옷이야. 잠에서 깨어난 공주는 왕자와 춤을 춘단다. 타냐가 감탄했어요. 우와! 할머니가 조용히 피루에트를 추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춤을 추며 다시 녹색 옷장 앞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갈색 실로 짠 거지 옷과 은색 옷도 꺼내 보여주었지요. 할머니는 나는 거지 할멈이다 하면서 플리에를 추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신데렐라를 공주로 만드는 요술 할멈이야 하면서 주태를 추었지요. 타냐는 신데렐라가 된 것 같았어요. 타냐도 신이 나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추는 할머니의 발끝은 마치 날아갈 듯 보였어요. 엷은 자주색 긴 잠옷을 끄집어낸 할머니가 이번엔 클라라야 하고 외쳤죠. 타냐는 클라라가 호두깎이 인형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클라라가 불쌍한 호두깎이 인형을 걱정하고 있어 하면서 피루에트를 춘 뒤에 절을 했어요. 클라라는 지금 무서운 생쥐왕과 싸우고 있단다. 타냐는 생쥐왕도 알고 있었어요. 생쥐왕이 된 타냐는 꼬리를 흔들며 칼로 찌르며 파드브레를 추었지요. 두 발레리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는 점점 젊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을 한 바퀴 휙 돈 할머니는 옷장의 옷을 하나씩 만지면서 말했지요. 옛날에 의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장난감을 직접 만들었단다. 그 의사의 이름은 코펠리우스야. 할머니는 모자와 스카프를 꺼냈어요. 의사는 자기가 만든 꼭두각시 인형과 장난감들을 아주 좋아했단다.
그러면서 할머니는 발로테를 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인형을 새로 만들었는데 인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의사는 그 인형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어. 그 인형이 바로 코펠리아란다. 할머니는 타냐의 머리에 리본을 매주었어요. 이제 타냐는 코펠리아가 되었습니다. 의사는 코펠리아를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항상 코펠리아만을 생각했어. 매일 밤 코펠리아를 자기 집 발코니에 앉혀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지. 코펠리아가 살아 움직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마을 소녀들은 발코니에 앉아있는 소녀가 누군지 궁금했어. 너무 예뻐서 질투가 났거든. 자, 여기 이 페이지입니다. 의사가 집을 비운 어느 날이었어. 마을 소녀들은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태엽 인형들을 찾아냈지. 양철 병정과 미친 모자쟁이, 황금 수탉 등등. 인형의 태엽은 모두 다 감았단다. 인형들이 살아나서 째깍째깍 거렸어. 그때 한 소녀가 바구니 속에서 코펠리아를 찾아냈어. 마을 소녀들은 모두 코펠리아가 사람이 아니고 인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때 코펠리우스가 문을 열었지. 소녀들은 꼭꼭 숨어버렸어. 코펠리우스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지. 그는 인형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마법의 약을 가지고 있었어. 살아나라 코펠리아. 코펠리아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부드럽게 춤을 추었어. 둘은 함께 춤을 추고 또 추고 방 안을 빙빙 돌면서 이 세상 온갖 춤을 다 추었어. 자, 2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나 코펠리아는 자꾸 뻣뻣해지더니 마침내 춤을 멈추었지. 결국 코펠리아는 인형일 뿐이었어. 코펠리우스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어. 이 광경을 지켜본 소녀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지. 사람들은 의사를 비웃었어. 인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참 불쌍한 바보라고 말이야. 하지만 코펠리우스는 코펠리아와 함께 춤을 춘 그 순간을 늘 기억하고 있었단다. 방 안을 빙빙 돌면서 세상에 온갖 춤을 추었던 것을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타냐와 할머니는 텅 빈 방과 아직도 열려있는 녹색의 낡은 옷장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다시 구부정해진 할머니가 이렇게 속삭였지요. 너랑 나는 티티를 좋아해. 그리고 다른 옷들도. 할머니는 모자와 스카프를 걸었습니다. 문 밖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타냐를 찾아냈어요. 타냐, 여기 있었구나. 길을 잃어버렸던 거니? 타냐가 대답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디 있는지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방을 나서면서 엄마가 물었어요. 그런데 누구랑 같이 있었어? 타냐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발레리나요. 할머니가 두 손 가득 티티를 들고서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자, 지금 엄마와 언니의 눈에 저 할머니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음을 맞추는 바이올린과 관악기들의 소음 속에서 엄마가 타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코펠리아 이야기 해줄까? 옛날에 장난감으로 가득 찬 집이 있었대. 인형과 태엽 감는 장난감들 말이야. 타냐는 미소 지었어요. 엄마, 더 이야기 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림책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할머니하고
같이 발레리나 할머니랑 같이 추었던 춤, 그리고 발레리나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엄마한테 다시 타냐는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타냐와 마법의 옷장이라는 그림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